관계의 건축학. 똑똑하게 거리 두고 까칠하게 행복해지는 심리 설계도. 100점의 신화를 깨고 건강한 자아를 재건하는 5단계 가이드입니다. 나무가 썩으면 잎이 아닌 뿌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증상보다 원인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아들러의 인사이트를 보면 삶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의 86%의 스트레스는 바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증상으로는 발표 불안을 느끼거나 업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00점의 신화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50점 만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운명과 생각을 가질 확률은 250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내 주위의 50%만 나를 괜찮다고 해도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타인이 나를 싫어할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한 관계를 향한 집착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만점은 100점이 아니라 50점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에너지 배분의 법칙에 따르면 노이로제와 건강한 마음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이로제라 하면 초점이 바로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건강한 마음의 초점은 나의 잠재력과 목표에 초점이 있지요. 노이로제가 되면 반응은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즉각적인 화를 내지만 건강한 마음이 되면 반응이 의미를 부여하고 다스리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노이로제는 시간이 지나간 과거의 후회에 소모하는 반면에 건강한 마음은 시간이 현재의 삶과 문제 해결에 집중되지요.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쓰는 것이 바로 노이로제입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나의 목표를 향해 집중해서 쓰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자기 칭찬 결핍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끝없는 비교의 덫에 빠지는 거죠. SNS의 발달로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타인은 나를 인정해도 정작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둘째는 유일무이한 동반자입니다. 죽는 날까지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세상에 연결해주는 이 귀한 존재를 스스로 존중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나르시시즘입니다. 나와 상대를 비교하는 것은 내 삶에서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지요. 똑똑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얼마나 해줘야 하나, 상대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해줘야 합니다. 관계를 보면 가장 왼쪽 극단에 고립이라는 것이 있고 가장 오른쪽 극단에 집착이 있습니다. 그 고립 단계에서는 바로 무관심이나 단절로 가게 되지요. 반면에 집착이 되면 잔소리가 심해지고 간섭하고 욕심을 내게 되고 닥달하게 되지요. 반면에 가운데에 있는 똑똑한 거리 두기를 하게 되면 적절한 조언을 한다거나 배려한다거나 열정을 내거나 의욕이 있는 거지요. 즉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몸도 마음도 지나친 간섭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자유를 속박하는 정서적 과잉의 관여가 정신적 문제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이죠. 인간관계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알아가는 봄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탐색과 조심스러운 다가감이 있는 단계이지요. 이제 친밀해지는 여름이 있습니다. 감정의 교류와 깊은 연대감을 느끼는 단계가 바로 여름이지요. 세 번째는 관계를 정리하는 가을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오면 거리 두기와 객관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됩니다. 네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인 겨울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면을 채우고 홀로 서는 휴식기라고 하는 단계이지요. 모든 관계가 여름에 머물 수만은 없는 겁니다. 서로가 현재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각각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것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감정 표현의 여과장치라 함은 SC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S는 스탑, 멈추기이고요. C는 컨트롤, 조절하기이고요. 마지막 E는 익스프레션, 표현하기입니다. 즉 스탑, 멈추기는 화가 잔소리가 올라올 때 즉각적인 반응을 중단하는 거지요. 즉 음식을 소화하듯 마음도 소화할 다운타임이 필요한 겁니다. 컨트롤 조절하기는 나의 감정과 반응이 현재 상황에 적절한지 이성적으로 다스려 보는 겁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서 쓸데없는 충동을 차단시키는 일이지요. 세 번째, 익스프레션, 표현하기는 내가 원하는 것만 간결하고 명료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좋은 것은 바로 칭찬뿐이라 했습니다. 분노의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분노와 건강한 분노가 있죠. 파괴적인 분노의 특징은 모욕을 준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언어적 폭력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건강한 분노의 특징은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적절한 경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파괴적 분노의 결과는 감정의 부메랑 효과가 되어서 나도 태우고 상대방도 태우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노의 규칙은 긍정적인 감정은 빠르고 크게, 부정적인 감정은 천천히 작게, 분노의 마지노선은 하루로 끝내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련된 분노 표현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상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언어로 입힌 상처라고 하지요. 인간관계의 가지치기도 필요합니다. 첫째, 무의미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영양가가 없거나 나를 지속적으로 소모시키는 부정적인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난만 일삼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런 사람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선 버리기입니다. 낮에는 좋은 사람인 척하고 밤에 이불 속에서 분노하는 짓을 멈춰야 합니다. 자비가 정의를 해치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죽은 가지를 또는 너무 많은 가지를 잘라내듯 나의 정신적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인생에는 뒤감기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이유는 낮에 한 자신의 행동과 실수를 무한히 뒤감기 하면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실수가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너그럽게 웃어넘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지나간 일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겁니다. 어제의 후에 오늘을 바치지 말기 바랍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즉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의 최선을 가정해 보는 겁니다. 상대방도 그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테의 말처럼 사람을 위대하게 대하면 그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에 대한 수용입니다. 명리학적으로도 그저 기가 안 맞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는 내 인간관계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다름일 뿐인 겁니다.
사물과 사건을 다르게 보는 유연성이 갈등의 내관을 해제하게 되지요. 건강한 마음의 건축학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장 아래에 건강한 나르시시즘, 즉 50점 법칙을 활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똑똑한 거리 두기와 사계절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SC 소통법과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 모든 원칙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뿌리가 단단해야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경계선이 있어야 올바른 소통과 가지치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뇌는 죽는 날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신체 세포가 주기적으로 교체되듯 우리의 뇌 역시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발달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핑계는 뇌과학적으로 틀렸다고 합니다. I am not what I used to be.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 순간 위기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사람만이 진화한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만족하며 까칠하게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